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학교폭력의 유형과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뜻하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무리에 단순하게 가담, 즉 그 자리에 함께 있기만 해도 가해 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가담이라는 의미의 기준은 해석하기 따라 다른데, 가령 내 친구가 주먹질이나 욕설을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멀뚱멀뚱 서 있다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히 나중에 억울해하지 말고 절대로 가해 학생이 될 만한 위치에 있거나 행동을 하지 맙시다. 피해 학생은 말 그대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이제 학교폭력의 유형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해죄가 있습니다. 상해죄란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 혹은 증가를 일으키는 범죄로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충격을 입혀도 상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면 그것이 바로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폭행죄가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주먹이나 발 등 나의 신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화가 나서 주변에 있는 돌이나 나무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특수폭행죄가 되어서 단순한 폭행죄보다 그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여러분, 제발 영화나 인터넷에서 본 폭력적인 행동을 현실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감금죄가 있습니다. 감금죄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난으로 친구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면 피해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해석하기 따라 감금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박죄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피해 학생이 협박을 당했냐 안 당했냐의 기준은 피해 학생이 느끼는 공포심입니다. 가해 학생들이 아무리 착하게 말했다고 주장해도 피해 학생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협박죄입니다. 다음으로 약취 유인죄입니다. 약취 유인죄는 자유로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범죄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신매매입니다. 특히 약취 유인죄는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란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말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나 평가를 함부로 하지 맙시다. 다음으로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SNS 등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도 모욕죄가 됩니다. 다음으로 공갈죄입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갈죄는 돈과 관련된 것이라서 학교폭력 사건 중에 가장 많이 해당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돈을 뺏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동을 지시, 명령한 사람도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뺏지 맙시다. 다음으로 강요죄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폭력물에 보면 괜히 가만히 있는 친구들에게 나쁜 행동을 시키는 사례가 등장하는데 모두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따돌림입니다.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학교 밖에서 친구들을 따돌리고 괴롭혀도 따돌림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지 마세요. 다음으로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이란 음란죄, 음란 영상 제작 및 배포,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범죄를 뜻하며, 폭넓게 성과 관련된 모든 위법 행위는 성폭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범죄 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피해 학생들의 망설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성폭력 범죄는 초기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수사기관 등에 알리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이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인터넷을 통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11가지 학교폭력 유형을 인터넷에서 저지르면 그것이 바로 사이버 폭력이 됩니다. 인터넷은 나쁘게 쓰면 참 위험해서 하나의 사건이 동시에 명예훼손죄, 따돌림, 성폭력 등의 여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말 한마디, 파일 공유 등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은 지워도 수사기관에서 복구하려면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금까지 12가지 학교폭력의 유형과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문제가 될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밝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